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오종대, 유승우, 최성한, 박기훈 님이 연주해 주신 It Could Happen to You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잘 찾네요. 어떻게든 맞춰서. 이 노래는 부를 수 없네. 떠오르는 노래가 없다.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배준열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보안관 네. 하기 전에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후원자 소개를 안 했는데 저희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지난주에는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국면이어가지고 네. 영화들을 많이 안 보시니까 그렇죠. 영화 팟캐스트가 또 덩달아서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김프로님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닐까. 비 오는 날에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저요? 네. 김프로님이 그렇지. 지금 대선 국면이라 대선 정국 김프로 쇼를 땡기고 그렇지. 시내 마스터는 안 되고. 김프로 쇼를 땡기고 시네마스타에서 지금 뭐 그러게. 그러긴 한데요. 네, 아무튼 댓글들 보니까 온갖 카페처스 인증샷들이 그리고 뿌듯합니다. 네 속속 커피빵 맛있다고. 오, 다들. 커피빵 맛있더라고요. 네. 두 분은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네. 빵이 좀 먼저 도착해서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두 분은 못 드셨는데 네. 되게 맛있어요. 네. 네. 저도 이게 가서 먹고 커피로 싶은. 만든 빵이 아니라 커피처럼 생긴 빵이구나. 아니 커피처럼 생겼는데 커피 맛도 나요. 안에 맛있겠다. 이렇게 네. 만드셔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처스가 흥하길 바랬던 우리의 어떤 염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 시민 관련해가지고 뭐 좀 저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와구락을 11님도 조금 실망스러우셨던 것 같고 네. 지금 그래서 스코어가 165개로 거의 내려갔는데 134만 찍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150만까지는 야, 조금 못 갈 것 같고 참 많은 예산이 투여된. 나를 굉장히 좀 애를 썼을 텐데 조금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보안관은 뭐 생각보다 한 주말 지났는데 지금 165만 넘었으니까 네. 뭐 훨씬 특별 시민에 비해서는 그렇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또 요런 댓글을 보면 항상 제일 기분이 좋은데, 라쿠프님이 나는 부정한다 추천하셔서 보게 됐는데 만족스러웠어요. 그쵸, 우리가 그쵸. 하고 싶은 일이 네. 바로 이런 건데 네, 만족스러웠다니 의외로 다행입니다. 재미도 있고 뭐 네. 논쟁거리가 많은 요즘 같은 때 보면 좋은 영화 같다 이렇게 네. 올려주셨거든요. 추천입니다. 네. 저는 한결같이 저를 언급하신 댓글 하나를 읽어보면 카이로스 모모님이 황대리님 언급하신 박효신 노래가 야생화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 표 던져주셨는데요. 야생화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들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옛날 노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카이로스 모모님이 또 황대리님한테 뭘 또 질문하셨어요. 네? 뭐 질문했지? 뭐 나는 부정한다 벌써 보신 분들이 계시군요. VOD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황대리님? 제가 그 IPTV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극장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좀 다른 게 이제 부가판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배급사들도 부가판권은 또 취급하는 다른 곳이 있기도 하고. 팀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건 좀 별개 얘기라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이거 취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저희하고는 지금 다른 뭐, 분야. 극장하고는 또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이기 유도 때문에. 영화 사업 부문이 있고 부가판권 쪽은 콘텐츠 판단가 하여튼 별도로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아마 거기서 일관을 할 건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맞다고 하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법조 평론 가면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작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IP의 변호사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요. IP로 전환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계약에 거- 따라 다르겠지.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선물 받으실 분은 네. 기분 좋은 카페 철스에서 철스. 더치커피 한 병 받으실 분은 까르페 13 CARPE 13님 마찬가지로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성함을 보내주시면 네. 카페 철스에서 더치커피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그래서 이제 보안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줄거리 요약 구다리. 요것도 한 이제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구다리 보니까 한 6구다리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김프로님 책 내셔도 될 것 같아요. 6구다리 2시간 채우기.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알아듣는 분들도 좀 힘들고 뭐 이래서 아예 그냥 짧게 구다리를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좋아요. 예, 싶은데 6구다리라 그러면 첫 번째 구다리는 수사하다가 파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뭐 조금 과잉 수사 비슷하게 의혹이 앞서가지고 수사하다가 네. 마약상들을 이제 검거하려고 하다가 파면되는 걸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는 파면돼서 돌아와가지고 동네를 수호하고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참 보여주죠. 네. 대호의 그 네.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마약을 발견하죠. 네. 그래서 뭔가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나면서 네. 이제 수사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좀 나오고 마약을 발견하고 종진을 만나죠. 네. 그래서 종진이 돌아오고 그 시기에 마약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뭔가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이렇게 갸우뚱하는 장면을 이제 한참 뭐 설명을 해주고 그 의심해서. 다음에 네. 네. 그리고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종진이 마약과 뭔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1차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났네. 1차로. 네, 1차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네. 뭐 마을 사람들한테 입지가 좁아들고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네.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구다리는 뽀빠이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네. 쫓겨난 상태에서 뭔가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네. 마지막 구다리는 이제 우당탕 소탕하고 뽀빠이 잡고 뭐 해피엔딩 해피엔딩. 뭐 이렇게 되는 6구다리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네.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리듬이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쫀쫀하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약간 이렇게 좀 풀어지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유독 뭔가 유머를 구사하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서 유독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또 뭐 유머보단 가장 좀, 야, 이게 만약에 전개가 이렇게 되면 이 장면 되게 불편하게 남겠다 싶었던 장면이 뭐냐면, 네. 옷딱집으로 회식 가잖아요. 회식 가가지고 얘가 깽판을 치는데, 네. 우리 대호가, 그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조진웅이 분한 종진 역할이 네. 정말 마약상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네. 나는 저 대호를 친구로 둘 수 없는 부류로 판명할 것이다. 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느 정도의 좀 허점도 있고 허술한 면도 있고 좀 모자란 점도 있지만 다른 어떤 몇몇 좋은 어떤 기질 아니면 영웅적 면모로 성장을 하면서 좋은 일을 결국 해내고 자기의 신념을 확인하는 플롯은 좋은데 그 몇몇 허점, 단점이 저한테는 좀 용납하기 힘든 무례하고 무식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이 툭 떨어졌어요. 저거 내 친구면 나 조합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옆에 있는 배정남이 쟤를 얼마나 보필하느라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이 쓸데없이 막 들면서 물론 조준영이 정말 나쁜 놈이었으니까 네.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됐음에도 그렇다고 해서 저 최대호라는 인물의 저 약간의 아나무인과 무대뽀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저 아내랑 딸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동네 동생들이랑 처남은 얼마나 짜증이 날까. 이런 생각을 감출 수 없어서 좀 찝찝하게 끝난 느낌. 저는 이 영화가 나름대로 그래도 디테일을 많이 좀 살렸잖아요. 취재를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공을 들인 티가 좀 나서 좋았는데 네. 저는 어디서 조금 그랬냐면 지금 말씀하신 옷당 장면이 생기게 된 이유 상가번영 회장을 놓고 두 사람이
뭔가를 다투다가 네.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저는 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아, 설정을 저거밖에 없었을까? 네.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경쟁하다가 틀어지게 되는 구도가 네. 상가 번영 회장은 너무 코미디 같잖아. 그쵸.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상가 변호회장 후보자 입후보를 하게 된 것도 그 종진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그 김광규 씨가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약간 토라진 거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지막에 근데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공격 당하고 실컷 쳐맞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좀 개인적 감정으로 이런 거 같냐고 얘기할 때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에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갈머리 같이 좁은 그냥 너무 평범한 인간이니 그냥 좀 내가 좀 쫓아가고 지지해주기 어려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정말 어떤 보안관의 면모가 보였는데 뒤로 가서는 그게 조금 좀 못 미쳤다 그런 느낌? 전 뭐 그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영화였으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랄까 일단 뭐 예를 들면 조진웅이 나쁜 놈일 거라는 건 처음부터 너무 알겠고 그렇죠. 그렇죠. 뽀빠일 것 같았어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뽀빠이 같으니까 네. 뭐 제가 저렇게 하는 거 뭐 대호가 맞겠지. 뭐 사실 그걸 크게 감추려 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그걸 끝까지 감춰가지고 막 이걸까 착한 놈일까 나쁜 놈일까 조준웅이 막 계속 그런 걸 몰고 가는 영화도 아니었던 것 같고 상가 번영회 그 또한 상황극 같잖아요. 네. 굳이 더 작게 그 설정을 한 게 기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 이게 뉴타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냥 그렇게 의도된 것 같아가지고 뭐 크게 저는 뭐 불편함을 느낀 건 잘 없었는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저는 대호한테 좀 몰입을 하게 돼서 대호가 옷을 벗게 되는 과정이 야 저걸 옷 벗을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처음에. 네, 처음에. 형사가 일하다가 좀 그렇게 되는 건 뭐 잘못한 거긴 한데, 뭔가 이게 아예 옷을 벗을 일인가. 뭐, 물론 이 또한 나중 가서 다시 입혀주기 위한 뭐 설정이다. 뭐, 그건 알겠는데, 뭐, 하여튼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조차 약간 민망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긴 뭐 코미디 영화니까 네. 많은 부분을 퉁치고 갈 수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 뭐 여러모로 사실 허술하죠. 근데 허술한 뭐 이렇게 뭐 톤이 코미디니까 허술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공 깜인가? 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인공 깜인가? 로스트 앤 더스트라는 영화를 비교해 보자면 그거 그냥 은행 감독의 스트레이들 얘긴데 어쨌든 멋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미국 남부 백인 남자 얘기니까 나랑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렇고 이건 내가 부산 기장 사람을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대호 같은 인간이 싫거든요. 예. 저랑 성조와 억양은 똑같은데 저런 성정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조진웅 배우가 분한 종진은 너무나 영리하고 이기는 싸움을 잘하는데 왜 얘가 얘한테 잡히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장난같이 느껴지는. 저는 왜 이게 계속 자아 비판으로 들어가죠? 사람이 어떤 캐릭터에서 굉장히 화가 날 때는 옛날 지 모습이거든요. 동아리 할 때 생각해봐요, 지금. 아니, 그 놀이터에서 놀던 그 모습 그대로 보거나, 지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또 봐야 되나. 자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지금. 그래, 내 친구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옛날 얘기 하면 충분히 더 재밌는 얘기 많은데 내가 이걸 또 봐야 되나. 싫다고 하지만 지금 그 캐릭터가 너무 잘 사라져 있는 거야. 네. 그게 너무 싫을 정도로. 그래서 좀 그런 뭐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좀 허술하고. 그 사실 그리고 뭐 종진이 굉장히 머리 좋게 잘 했다는 것도 사실 잘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계 주면서 사실은 얘를 다 의심하고 얘를 이제 감시하려고 뭐 위치 파악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얘가 어디로 오면 미리 다 치워놓은 거 설명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퉁쳐버렸고 그런 게 좀 오히려 저는 사실은 축구 조기 축구 할 때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사우나하면서 기분 좋게 이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한 명씩 종진에게 포섭되는 과정을 좀 더 잘 그리고 물론 이랬으면은 흥행이 안 됐겠죠.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럼 진짜로 종진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대호 혼자 난리를 치다가 마약이 얽힌 거대한 음모가 아니고 종진이 잘 숨겨왔던 하지만 보안관으로서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는 설레발과 어떤 정의감에 불타는 보안관 눈에 봤을 때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어떤 다른 하찮은 죄가 밝혀지고 그걸 응징하는 얘기였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저는 오히려 좀 진짜 독특하면서 생각할 거리가 있는 영화가 됐을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악질 나쁜 놈 마약사범 내 후배까지 죽게 만든 근데 머리도 좋고 이 야비한 새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감당할 만한 애인가? 이 주인공이 이 스탠스로 그걸 잡는다는 게 좀 말이 되나? 그러니까 마지막 작전들도 좀 다 장난 같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돌리는 천함 뭐 이런 걸로 그 저런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가 저게 뭐 통쾌하다고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는 사실 좀 힘이 조금 빨리 서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지나간 부분이 사실은 있죠. 장난같이 싸워가지고 걔네들을 또 그 조폭들을 네. 다 그 동네 아저씨들이 네. 아낙네들과 함께 네. 붙잡아 놓는 설정이라든지. 이게 무슨 행주대첩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그리고 피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대충 넘어가 버린 지점들이 오히려 좀 자꾸 생각나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미디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뭔가 희화화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웃겨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럼 코미디 진짜 영화 요즘에서 일려면- 아쉽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영화를 가지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로스트 인 더 더스트랑 비교하면 조금 뭐랄까 지향하는 바가 달랐던 영화인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아마 이 영화에 대입할 수 있는 다른 케이스는 멀리 갈 것 없이 투캅스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그만큼 좀 뭔가 재밌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영화가 지향하는 바는 정말 그렇게 가볍게 가까이 되라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만들려는 저는 뭐 그 의도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 오락 영화로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이제 이 영화의 톤을 오케이 인정하고 보면 이제 재밌게 봐진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전 뭐 아까 황 대리님이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장 아재들 그 뭐 좀 뭐 이래 하는데 뭐 이런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걸로 이게 다 해결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형님 하시면 그거 해가지고 막 그런 민원 정도 처리해 줄 수 있고 처리가 안 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뭐 그런 호술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아시아의 마약왕 뽀빠이를 잡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장난쳐? 그러면서 기장사는 우리를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메시지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그런 함의는 없었겠지만, 그런 함의까지 이제 읽히게 되는 약간의 불쾌함? 지금 이 시기에 이 영화가 개봉했다는 게 저는 절묘한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가 가장 뭐랄까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된 이유는 홍준표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게 되게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 TV와 SNS에서 비슷한 유형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시기가 되게 절묘한 것 같아요. 나는 주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게 대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약간 뭐랄까 진짜 너무 전형적이라고 할 정도의 꼰대의 젊은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촉이나 어떤 육감, 촉, 아니면 열정, 아직도 꺼지지 않은 마음 많은 청춘으로 포장이 돼서 그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매개로 작용을 하니 그걸 굉장히 긍정하는 영화가 돼버리니까 이게 좀 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딸의 해나를 보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종진이 너 외시인이 알지? 누구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굳이 그 목에 문신이 있던 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힌트를 주잖아요. 그 똑똑한 종진이. 일단 그것부터가 별로인데 그 힌트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해나 문신을 한 딸을 정말 아재가 말 안 통하는 아재가 딸한테 하는 것 같은 대화를 하다가 사건의 수사가 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의 진전이 막무가내 아재니까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뭐 아재로서의 어떤 무례하지만 그래도 그걸 뭐 전문성이라고 말하면 뭐 딱히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발현이 돼서 그것이 이 거대한 마약왕을 잡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되니까 아재를 긍정해달라 하는 게 이 영화의 메시지로 수렴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지점이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다. 좀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홍준표한테 대입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도 조폭들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 그렇지. 그 경험 하나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그런 뭔가 성과들로 지금의 약간 무례해 보이는 행동들이 뭔가 정당화되는 무언가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모습을 그냥 발현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딴 데서 온 종진이는 뚜를 패지만, 우리 형이 나는 안 때리거든. 우리 기장 출신이니까. 그런 걸 자꾸 자극하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게, 맞는 새가 좀 그렇지만 볼만해요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꼬집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자체를 부정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네. 보안관이라는 제목이 맞는 제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오지랖 함께 설치고 다니면서 네.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종친회를 빌미로 이렇게 했던 거를 보면서는 오히려 뭔가 그 시골 마을에 내지는 그 시골 옛날 네. 뭐 그런데 이렇게 인맥으로 사람들을 뚫어가지고 오지랖을 부리는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느껴졌는데 뭐 돌아다니면서 그 수산시장 내지는 포구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네. 이 사람이 동네를 뭘 지키나 보안관으로 이 이름과 뭐 이런 걸 세팅해 놓고 네. 이게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 거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네. 뭐 전혀 약간 좀 생뚱맞은 제목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상큼하고 그래 뭐 처음에 빵 시작할 때랑 그리고 막 영혼색 OST 나올 때까지도 그 뭔가 약간 두근두근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내가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를 보안관으로 만들기 위한 영화가 아니었나.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을 준비된 언더커버 보안관으로 만들려고 어떤 플롯이 작동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범죄와의 전쟁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월강 윤종빈 감독이 만든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니까 비판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나 특정 로컬의 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을 그리는 방식이 저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근데 시원하고 통쾌하게 보고 나오면 이게 근데 경기도에 사는 우리 얘기는 아니고 부산 기장 얘기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되게 위험한 어떤 효과를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그리고 이건 그냥 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보자면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왔던 그 김혜은 배우가 또 누군가의 아내로 나오는데 두 씬이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씬은 이렇게 미스트를 막 뿌리고 야시시한 슬림을 딱 입고 들어가가지고 잘 있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남편 거기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데 우리 이성민 선배님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할 계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나라를 진짜 이 기장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옆에 애랑 지금 그래서 막 코 고는 척을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한다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희망이 하도 없고 어쩌면 저쩌고 하면서 탁 삐져가지고
잔단 말이에요. 그 장면과 제일 마지막에 정말 자기의 모든 그 본인이 말하는 클래스를 선보여가지고 자신이 의심하던 범죄자를 딱 소탕한 다음에 병원에 있을 때 사과를 이렇게 깎아주는 아내. 이 두 씬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설명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부각시켰는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가 좀 힘들다. 이 영화의 수준에 대해서. 클라스라는 대사를 만약에 안 썼으면 좀 나을 뻔도 했는데. 그러니까 보안관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나라는 김프로님의 인식과 저의 이게 바로 클라스라는 기다라는 대사를 들었을 때 저 기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걸 클라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달려온 거야? 너무 좀 촌스럽고 시대착오적인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마약 거래상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다가 쫓겨난 경찰이지만 그 마약범을 잡고 싶은 그거 하나에 계속 매달리다가 결국은 성공하는 이야기. 그래서 경찰로 복직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이면 이게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과는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네. 그러면 차라리 그 마약범을 잡는 뭐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잡아서 제목을 뽑았다면 네. 오히려 더 명쾌한 거 아니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 그렇죠. 그 보안관이라는 거를 굳이 제목으로 달아놓고 막 이렇게 뭐 오지랖을 부리면서 막 뭐 이렇게 마을의 민원을 해결해 준답시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전혀 좀 생뚱맞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보안관이라면 그 마을을 지킨다면 그 마을을 자기가 뭐 때문에 지키는지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네는 다 배신자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그 돈 몇 푼에 지금 팔려가는 애들. 내가 근데 구해줬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위치에 놓고 싶어서 어떤 무리수를 뒀는지가 다 지금 엿보이게 되는 거죠. 배 감독님이 상큼하게 시작했다가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 입으로 단점들을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 영화가 어떤 지탄의 대상의 자리로 가고 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볼만은 했다. 네. 볼만하다. 그게 제가 그런 입장인 건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서 너무 쉽게 퉁치고 가버린 장면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충분히 그 이유만으로 제가 방금 얘기한 이유만으로도 되게 불편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시도 자체가 그냥 뭐 괜찮았다 싶었던 거는 거기서 칭찬을 하고 항상 시작하게 돼서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한 캐릭터에 대해서 네.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영화가 오락가락해서 뭔가 만듦새를 가지고 이건 영화를 잘못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영화가 제 안에서 어떻게 그냥 판타지로 그냥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어떤 단계로 가서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것도 이 영화를 내 마음속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엄청 까게 되겠지? 근데 그냥 마음속에 이걸 그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니 그게 아마 배우들의 이렇게 재밌게 노는 그 모습 자체를 그냥 즐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물론 내 마음속에 어떤 방향으로 이 영화를 몰고 간다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냥 그쪽으로 보내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네. 그냥 내가 이 영화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만 재밌게 보고 즐기면 될 것 같다. 네. 그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정색하고 나온 정극이었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뭐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잘 적용이 될 텐데 네. 정극이 아니잖아요.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다가 리얼리티를 갖다 대고 막 얘기하는 게 저는 좀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정극이고 디테일들을 더 살려가지고 했으면 더 새끈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되는 코미디 영화로 놓고 네. 근데 웃기지는 않은데 그냥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이게 뭔가를 지적하는 내가 뻘쭘해지는 상황이 근데 돼버리니까. 저는 이 장면이 딱 떠올라요. 그때 대선 토론 어디서 했던 대선 토론인지 모르겠는데 심상정 후보가 뭐라 얘기를 했더니 홍 후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고
유승민 후보에게 하는 말이었나? 문재인 후보에게 뭔가를 이제 공격적인 말을 했더니 홍준표 후보가 그거 말로는 못 이긴다니까 이래버렸어요. 그때 모두가 다 웃었잖아요. 네. 웃겨도 문제인 거죠. 정색하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웃기니까 해버리면 저는 이제 그게 그래서 조금 아까 황 대리님이 말씀하신 데 의견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커밍아웃 해버렸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커밍아웃 해버렸다. 나는 그 소맥 쫙 잘 말아주는 애가 오빠 하는 사람이고 싶다. 인 건데 저는 소맥을 쫙 말아주는 애가 그렇게 멍청하게 오빠 하고 달려들면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사람이고 싶지. 막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커밍아웃 됐다. 그것은 이제 뚝심 있는 일관성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로 밝게 빛나는 환한 곳에 나와버렸다. 네. 일관성이 있음에 대해서는 뭐 의견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죠. 뭐 좋은 영화로 간다면 되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도 곱씹어 보니까 하나하나의 미덕까지 있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영화 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관점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영화 한 편을 두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영화 시장에서 너무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가 뭔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 이어지는 게 진짜 미덕까지 차릴 수 있는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커밍아웃으로 표현돼 버려서 조금 거짓말이 그래요. 나는데 모두가 커밍아웃하면 그렇지. 모두가 커밍을 하면 차라리 하나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음흉한 사람보다는 그냥 디아블로 같은 사람이 좋거든요.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우와 하면서 달려들면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석궁을 막 쏘면 되잖아. 그런 지점에서는 뭐 상쾌했다. 사실 배 감독 이걸 만약 이 시나리오에 완고가 나왔어요. 최종고가 나왔는데 배 감독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딱 재밌게 보고 다 화기하고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런 지적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건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네.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정말 진정한 누가 봐도 아름다운 미덕이 되는 영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나의 이 성질을 영화로 구현해야 되겠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여기까지다 하고 만들어졌다 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좀 더 개성이 사라져 있는 이런 홍준표를 품어야 되지 않겠 통합의 시대에 그렇죠. 통합의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음흉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를 품기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게 문제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만약에 웃기까지 했으면 그래 하나 했구나.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제일 큰 패착인 것 이 같아요. 안에서도 네. 아쉬움이 있으니까 뭐 네. 좋은 시도 뭐랄까 그냥 괜찮은 시도였는데 아쉬운 게 있다고는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야, 태도나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면도 많고 그런 거 지적받을 수 있으나 빵빵 웃겼다면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째게스 같거나 뭐 진짜 열나 웃겼으면 뭐 우리가 막 그냥 항복을 했겠지. 근데 이거 그냥 우리끼리 이거 예를 들면 황대리랑 저랑 막 이렇게 대구에 가끔 명절 때 모여가지고 앉아서 노가리 깔 때 우리끼리 막 사투리 막 훔쳐하면서 하는 농담 따먹기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싶으니 딱히 저 내 친구 보는 것 같네 뭐 하고 많은 정도 수준이니. 자, 그러면 그래도 마무리는 아름답게 되니까 가장 인상 깊었거나 이 부분은 좋더라 하신 장면이나 뭐 시퀀스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편지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5만 원 2장 넣어주는. 네네. 네. 그거 이제 좋죠. 나중에 밝혀지는 장면에서 네네네. 군더더기 없이 잘 썼죠.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CG 써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깔끔하다. 굉장히 손쉽게 다 설명해주는. 저거를 만약에 뭐 지지부진에 가져와서 뭘 또 설명 보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이랬으면 시간도 굉장히 쓰고 그냥 좀 그랬을 텐데 그냥 그 한마디 그리고 5만 원짜리 그래서 집어넣었구나 초반에 세팅을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그 부분하고 그 조진웅 씨가 식당에서 왜
뭐 팔 그었다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울컥하더라고요. 예. 야, 그쵸. 조진웅 연기 잘한다. 연기 네. 진심이 야, 느껴지는. 아, 연기 잘한다. 그러니까 구라를 치려면 자기가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저 황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적으로 이걸 뭐 내적으로 체화를 하고 믿어야 네, 그 그렇죠, 말을 할 그렇죠. 수 있다고. 네. 그 그런 수준. 말을 했나? 그치. 예, 옛날에 그 간부들 얘기하면 장성들. 그랬죠. 그치. 아, 근데- 여기었구나. 예, 네. 하여튼 진짜 조진웅의 연기가 그때는 울컥하면서 괜찮았어요. 예,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좋기도 했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컨테이너 옆에 아지트에 모일 때마다 그 세팅은 좋은데 그래. 거기서 앙상블이 좀 덜 살아요 항상. 아, 그치. 그쵸. 역할은 확실한데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좀 그때 모일 때마다 땅땅 터지는 뭐 그런 것만 좀 잘 됐어도. 아무것도 안 해. 세팅은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세팅이에요. 이거는 아, 그래. 우리 애들 앉혀놓고 싶더라, 우리 애들. 그냥. 편의점 앞에 네, 테이블 있는 그 세팅이거든요. 그리고 바로솔 앞에 자판기 딱 있고, 거기서 이게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세팅은 완벽한데 예. 아니 안 살아 뭐가 자. 거기서 자기 발톱에 때부터 우주의 시초까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장인데. 좋은 예. 세팅까지는 됐는데 안 살아서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그 클라우드를 마시고 있는 게 말이 되나. 거기서. 자판기 커피를 먹어. 그래, 클라우드는 너무 좀 고급이잖아. 이런 생각? 아 근데 그거 따라한 것도 느껴지더라. 그 대부 원의 첫 장면 느낌이 네. 나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네가 나를 우정으로 대하면 그렇지. 왜 날 제일 먼저 찾아오지 그렇지. 않았냐 하는데 막 대부 같기도 하고 웃기던데.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나? 예, 이 기사에서 이런 일 나한테 제일 먼저 알리자는 거. 하는데, 대부야? 대부를 부산으로 하면 저렇게 되나? 저는 칭찬하자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특이한 사람 소리 듣겠는데, 좋았는데 아쉬운 장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난 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쑥 지나간 게, 형님 오늘 텐션 장난 아닌데요? 하면서 배정남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뭐였지? 비치턴 반대한다 어쩐다 하다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막 내려오는데 배정남 씨가 그때 대사를 딱 치는데 그때 쫄티 막 터질 것 같은 쫄티를 입고 오늘 텐션이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웃었어요. 나 혼자. 잘 안 들려. 난 대사 들었어요. 네. 그게 아쉽고 저는 오히려 주진모 씨가 전화하잖아요. 네. 모건 식당인가 뭐 전화해가지고 제보를 하잖아요. 뭐 기장 쪽 배도 있는 것 같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라고 하는데 보안관은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약간 저 정도의 어떤 인품인 주인공이 오지랖 넓게 하는 거면 훨씬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빡 들었거든요. 뭐 그런 완전 삐딱선 타고 있네 나 오늘. 네. 아무튼 그래서 보안관이 특별 시민과 비교해서는 많이 보기도 하는데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네, 특별 시민보다는 보안관이 훨씬 낫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네. 조금씩 못 미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쉽기는 하고 네. 뭐 하여튼 안 보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다 싶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 200만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종대, 유승호, 최성원, 박기훈 씨가 연주해주신 It Could Happen to You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